속보입니다. 방금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세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30만 원의 배달 택배비를 지급합니다. 이외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무엇이 있는지 예산안 공문을 보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요. 미리 준비하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의도 정보맨의 장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오늘입니다. 2025년 예산안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참 방대한데요. 소상공인 관련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이제 경제 활력 확산이라고 해서 소상공인 전중인 맞춤형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하나하나 볼 텐데요. 여러분, 시간 여유를 좀 보십시오. 시간 여유를 가지고. 자,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첫 번째, 비용 경감이에요.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 3종 세트 지원한다. 자, 이번 연도에 뭐가 있었죠? 금융 3종 세트 있었죠? 그 내용입니다. 2조 원 규모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한다. 7% 이상을 4.5%로 대안대출해준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 연장기간 확대한다. 그래서 금융 3종 세트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지원하겠다.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거 뭐 말들이 많지만 일단 그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중요하죠. 신규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자, 신규 뭐가 들어왔나 볼게요. 영세소상공인의 배달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년부터요. 영세소상공인에게 배달 택배비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 키오스크, 그 다음에 SaaS 프로그램 등 이건 뭐냐면 디지털화. 한마디로 소상공인이 디지털화 했을 때 이런 스마트 기기, 소프트웨어 보급한다. 이렇게 이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는 그것도 11,000개, 원래 6,000개였다가 11,000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년에는요. 여러분께서 그럼 뭘 보셔야 되냐면 배달 택배비 지원해서 30만 원 받아야지. 그 다음에 디지털 지원금이 예산이 더 커지는구나. 더 많이 뽑는구나. 더 많이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는 미리 알고 있다가 딱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거에 대한 평가는요, 나중에 할 겁니다. 좀 이따가. 일단 지원이 뭐가 있는지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매출 신장이 있습니다. 스케일업을 위해 유망소상공인 전용 자금 4천억 원 정도. 금액 크네요. 자, 스케일업이 뭡니까? 소상공인이 한 단계 점핑하는 거.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나는 동네 장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전국구 스케일이 커지는 거죠. 말 그대로. 이런 스케일업을 위해서 유망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 한마디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키우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전용 자금으로 해서 4천억 원을 준비하겠다. 자, 이커머스사에 협업을 해서 3,000개 매장, 3,000개 소상공인을 협업을 해서 지원하겠다. 상권 발전 기금 2개소 신규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전용 자금이 있습니다. 스케일업 2천억 원. 한마디로 스케일업이죠. 성과 연동 특례 보증이라고 해서 성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케일업을 했어요. 여기가 조금 성공할 것 같아서 지원을 해줬어. 근데 매출까지 잘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막 해외 수출까지 돼. 그러면 이런 어떤 성과가 되죠. 성과 연동을 해서 특례 보증 더 융자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사업화 자금 30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신장 부분은 일반 소상공인 분들하고 조금 멀어져 있어요. 사실 요거는 약간 뭐라 할까요? 소상공인 플러스 그 다음에 벤처 느낌? 이렇게 좀 있습니다. 플랫폼 협업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 탑스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150억 원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신규다 보니까 탑스 뭔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풀이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탑 플랫폼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탑 플랫폼스 온라인 세일즈 패키지.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플랫폼,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서 패키지로 뭔가 지원하는데, 이 S는 뭐냐면 for small business, 한마디로 이제 소상공인을 얘기하죠. 소상공인을 위한 이제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서 뭐 온라인 사업을 지원한다, 패키지를 지원한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이제 탑스라고 지었는데 신규로 들어갔어요. 150억 원 및 상생 성장 지원 자금 1,000억 원. 이렇게 이게 궁금해요. 상생 성장 자원 자금. 요거는 좀 명확하게 나와줘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거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탑스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가 있는데요. 여기인 거예요. 스토리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한다. 이커머스사와 정부가 1대1로 매칭 지원한다. 그래서 솔직히 기대는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상공인인데
이제 온라인화 하시는, 뭐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이게 온라인으로, 디지털로 전환하시는 분들에게 이커머스사와, 뭐 이커머스사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네이버도 있을 거고요. 쿠팡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런 어떤 이커머스사와 정부가, 그죠? 1대1 매칭 지원한다. 1대1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1대1 매칭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커머스사 정부가 딱 협업을 해갖고 여러분 도와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지원금이 나오면 반반씩 대주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일반 소상공인들하고 좀 결이 다르죠. 요거는 진짜 그 온라인화 하시는 분들, 디지털 하시는 이런 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상권도 있습니다. 지역상권, 상권 발전기금 20억 원, 온누리 상품권 확대 발행. 그러니까 요쪽이 이제는 오프라인 일반 소상공인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온라인 상품권 발행 확대가 한 5조 5천억 원 정도, 그래서 5천억 원 정도가 더 확대가 되네요. 이런 건 좋은 거죠. 왜? 온누리 상품권 확대가 되면 이거는 이제 전통시장이잖아요. 전통시장에 대한 활기가 좀 돌 수 있죠. 그 다음 재기 지원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매출 신장이에요. 가장 위에 거는 비용 경감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재기 지원인데, 새출발 기금이 이제 10조 원 더 늘어나죠. 30조 원에서 40조 원 플러스 알파 확대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는 별표가 있으니까 따라가 볼게요. 자, 새출발 기금이 확대가 되는데, 사업 영위 기간이 2023년도 11월, 원래는 이거였다가, 24년도 6월로 확대가 되죠. 그럼 대상자가 더 넓어집니다. 새출발 기금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그 다음에 교육 이수 시 원금 감면율 10%포인트 상향한다. 자, 요거 질문 많이 주셨거든요. 자, 요 교육은요, 이게 어떤 거냐면 9월부터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공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과거 공문에 의하면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9월부터 들어가겠다. 그래서 9월부터 창업과 취업 교육이야. 재취업이겠죠, 한마디로. 재창업이고 재취업일 겁니다. 왜냐하면 새출발 기금은 말 그대로 이제 폐업이잖아요. 완전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 출발했을 때. 그래서 이제 교육 이수시, 이런 어떤 취업과 창업에 대한 교육 이수시, 이게 9월에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지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직 이게 희망 리턴 패키지에 나오는 그 교육을 얘기하는 건지 명확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눈 대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과거 공문에 의하면 9월부터 들어가면 되고는 아직 없어요. 9월부터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이수했다. 그러면 원금 감면율이 10%포인트 상향하는데, 이거는 진짜 노려볼 만해요. 왜 그러냐면 부실차주로 빠지는 거죠.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잖아요. 그 부실차주가 어차피 원금 탕감받는데, 감면을 받는데, 거기에서 10%포인트 더 받는다 그러면 엄청난 사실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빨리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새출발 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딱 노려서 사실 이제 들어가야죠, 사실. 왜 어차피 내가 부실차주고 원금 감면을 대상자라 그러면 이게 좀 까다롭죠. 대상자 하기가 좀 까다롭지만, 어차피 내가 원금 감면 받을 수 있는 부실차주라 그러면 교육 받고 10%포인트 상향해서 더 감면 받는 게 낫겠죠. 물론 부실차주까지 간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부실차주는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악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새출발 기금 확대한다. 그 다음에 점포 철거 비용비, 이거 올랐어요. 이거 내년부터 오릅니다. 점포 철거비인데, 이게 뭐죠? 이게 희망 리턴 패키지. 그래서 폐업하신 분들이 250만원 점포 철거, 왜냐면 점포 철거할 때 비용 들잖아요. 원상 복구 해줘야 되니까. 원래 250만원까지 올해도. 근데 이게 400만원 올립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폐업 예성이고 폐업을 내가 지금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좀 버틸만해. 그럼 내년에 하는 게 낫겠죠. 왜? 400만원 받으면 좋잖아. 150만 더 받으면 더 좋잖아. 물론 다 되진 않아요. 이것도 조건이 다 있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내가 대상자라면 일단 150만 더 오르니까 좋죠. 요거 되고, 특화 취업 프로그램 신설, 단계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봐볼까요? 여러분, 단계별 재취업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별 재취업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내가 폐업해야 되겠죠? 자, 폐업 지원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확대 400만원, 폐업 컨설팅 법률 자문, 요거 희망 리턴 패키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취업 준비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전교육 참여 수당을 해서 60만원 나오고요. 내가 사전교육 받고 심화교육까지 들어가면, 심층교육까지 들어가면 훈련 수당이 줘요. 그래서 최대 6개월에서 월 50에서 110만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가면 이거 내용 다 나와 있거든요. 폐업 지원하고 취업 준비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런 거 좀 하셔서 수당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구직까지 됐어요. 예, 내가 취업이 됐어. 그러면 성공수당을 줘요. 취업자에게 190만 원.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고용주에게는 고용 촉진 장려금 주죠. 월 30에서 60만 원. 그러니까 사람 인건비로 쓰라는 거죠. 예, 고용주한테 이게 인건비 쓰라고 주는 돈인데 고용 촉진 장려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 지원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폐업을 하고, 아니면 이게 현실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게 폐업을 앞두신 분들한테는 막막하거든 이게. 근데 내가 폐업을 앞두고 있으면 요 플랜대로 가셔야 돼요. 요 플랜대로. 예. 수당까지 받으면서 요 플랜대로. 아시겠죠? 자, 요거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이트에 가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예산 좀 가볼까요? 자, 사업명 가봅니다. 일단 택배 배달 지원. 요거 이번 연도는 없었어요. 내년부터 새로 오는 거죠. 2천억 원 정도. 2,037억 원 정도 돼 있네요. 67만 개 업계네요. 나쁘지 않네요. 크네요. 예. 꽤 많이 지원하네요. 67만 개 업소에 연 30만 원 지원하는 거고요.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마일스톤 융자. 이 마일스톤이라는 개념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나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는 단계별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일스톤이라는 게 이제 벤처 쪽에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어느 단계에 올랐으면 그러면 그 단계에 맞춰서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계속 스케일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거든요. 야, 요게 소상공인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요거는 사실 과거에는 없었어요. 소상공인 지원에. 그러니까 올해는 없잖아요. 그러다가 내년도에 금액이 크죠. 1,500억 원. 예. 그 다음에 탑스 프로그램. 이거는 플랫폼사죠. 발굴, 유망업체 6,000개 육성. 그렇죠. 소상공인 채무조정. 예, 아까 얘기했던 새출발 기금이죠. 5천억 원 정도. 그렇게 되고, 점포 철거비. 금액이 올랐으니까. 그죠? 대상자도 3만 명이네요. 3만 명. 대상자도 3만 명. 그래서 1,200억 원 정도. 요렇게 이제 예산안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걸 보면은, 내가 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게 느껴지죠. 일단은 내가 배달 택배비는 받아야 되겠다. 뭐 채무조정 좀 신청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용이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농업인 지원이잖아요. 이게 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아마 9시 뉴스, 8시 뉴스에 무진장 나올 겁니다. 이거. 뭐 소상공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점포철거 비원비 400만 원 올려준다더라. 뭐 택배비 30만 원 준다더라. 엄청 나올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이제 명확하게 하셨죠. 이거 나랑 해당 없네. 아니면 나한테 해당하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정보를 보셔야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나랑 상관없다 보니까 또 실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 예산안이죠. 예산안입니다. 항상 그래요. 일단은 내년 가면은 또 시시때때로 또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번 연도도 그랬잖아요. 이번 연도도. 그래서 그때마다 만들어서 또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일단은 계획은 이렇게 잡았고, 내년도에 또 시시때때로 뭔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여정 채널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자, 이것도 잘 정리해드렸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셨죠? 우리 조금 평가 좀 해보겠습니다. 평가 좀 해볼게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현실성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볼 겁니다. 아까는 이제 정보는 다 드렸으니까 정보 보실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조금 좀 쓴 얘기 좀 할 겁니다. 자, 일단 금융 3종 세트 참 말이 많죠 지금. 왜냐하면 대상자가 너무 협소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대출 상환 연장하는 것도 사실상 그 보증이 안 되면, 그 한도가 다 차면 또 안 되고 막 이런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자도 되게 높죠. 금리가 또 새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이게 현실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위쪽에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이제 대리대출 문제가 새로 금리가 책정되다 보니까 너무 높아져요. 금리가. 특별금리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겠고요. 지금 금융 3종 세트는 지원되고 있으니까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거 아마 많이 보도가 될 텐데, 30만원 지원한다는 거, 택배비. 근데 이게 다 되진 않죠. 누구만 되는 거죠? 배달하시는 분들한테 들어가는 거죠. 택배 하시는 분들한테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나는 어차피 배달 안 하고 택배를 안 하는 직종이야. 이거는 나한테 해당 없는 내용이죠. 그다음 또 하나, 영세소상공인을 과연 어떤 기준으로 쪼갤까? 여러분, 전교금 지원도요. 그 원래 3천만 원이었다가 매출, 그것도 영업이익도 아니고 매출 3천 했다가 신청자가 없으니까 6천으로 늘렸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예산 남거든요. 영세소상공인을 과연 어떻게 기준을 삼을지, 진짜 또 6천으로 잡을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내년 나와봐야 알겠죠. 이거는 예산안이거든요. 예산안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안을 9월 2일 날 국회 쪽으로 넘깁니다. 그럼 국회에서 땅땅땅을 해줘야 돼요. 국회에서 논의를 합니다. 편성은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데 심사라든지 심의는 국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를 보는 거죠. 뭐 바뀔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영세소상공인의 정의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영세소상공인이고 내가 배달업을 하고 택배를 하는 업종이다. 음식점이 그렇겠죠. 음식점. 음식업종이 대부분 그렇죠. 배달 택배 많이 하시니까 30만 원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키오스크랑 SaaS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거 뭐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얘기죠. 스마트 기기, 뭐 소프트웨어 보급 이런 건데, 그러니까 디지털화하는 분들이죠. 디지털화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점은 다 많이 하시니까 요즘에.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그거예요. 제가 중기부 담당자를 만나면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이게 키오스크랑 테이블 오더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걸 수수료 받아가잖아요. 수수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월비용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수료. 그러니까 기계 세팅이야 이제 정부 보급 사업이니까 정부 예산 받아서 이제 지원은 돼서 세팅까지는 되는데 그 운영할 때의 그 데이터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수수료를 띄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운영업체에서 갑자기 데이터 비용이라든지 그 운영 시스템 비용을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세팅만 해놓고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여러분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혹시나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수수료 없어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월비용 없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비용을 만약에 갑자기 올려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거죠. 플랫폼사에서. 지금이야 이제 플랫폼사들이 경쟁이 있다 보니까 막 싸게 주지만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당했잖아요. 배달 플랫폼들 처음에는 막 뭐 소상공인 위할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1, 2, 3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색 드러나지 않습니까? 배달 수수료 엄청 높여버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운영사들이 수수료 못 올리게끔. 자, 매출 신장 부분도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는 스케일업은 일반 소상공인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딱 봐도 뭐냐면 이커머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온라인화로 넘어가라라는 뜻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조드린 겁니다. 매번 정부가 지금 방향성이 소상공인, 오프라인 소상공인은 이제 온라인화. 근데 뭐 나쁜 방향성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체제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교육을 시켜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커머스로 넘어가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그만한 교육을 시켜준 다음에 훈련을 시킨 다음에 넘어가라고 해야 되지, 무조건 막 등 떠밀듯 지금 해버리면은 시니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성 있는 내용이 나와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가 뭐 교육한다 그러면 많이 들으세요. 그런 거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는 이렇게 나오고, 재기 지원도 사실 이게 요번에 뭐 점포 철거 비용 이거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거죠. 이거 높여야 된다. 250만 너무 작다. 이건 잘 나왔습니다. 이건 높인 건 잘한 거예요. 그죠? 잘했죠. 400만 원 점포 철거 비용. 원래 이거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평당 8만 원짜리였습니다. 이거. 평당 8만 원. 근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13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대 400만 원이에요. 이건 뭐 점포 철거한다고 400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평당 들어갑니다. 평당. 그래서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냥 최대 400만 원. 이건 뭐 잘 나왔죠. 그래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세추발기금도 이것도 말하면 참 말이 많아서
나중에 날 잡고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간에 교육 이수시 이거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폐업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는 분들은 그냥 폐업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예. 뭘 준비를 꼼꼼하게 하시고 지금 요 순서대로 밟아 나가시기를. 어디에서 한다? 희망 리턴 패키지 사이트.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예산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기본 아니고요. 때때로 시시때때로 계속 지원은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계속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벌써 이제 8월이 끝나갑니다. 잠깐 이제 안내드릴 말씀이 있는데 9월부터 다시 이제는 불로초 우리 온라인 소상공인이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기초교육을 시켜드리죠. 우리 불로초 블로그 기초과정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 블로그라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 지금 아직 구체적인 제 스케줄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9월달에 과연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은 금요일밖에 시간이 안 나와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금요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예, 그래서 불금이긴 한데 시간이 그때밖에 안 나와서 그래서 아직은 제가 확정을 안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일단 시간을 빼놓으시라. 내가 교육을 받을 계획이 있다 하신 분들은 9월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미리 빼놓으시고요. 만약에 제가 한다 그러면 내가 내일 모레 정도는 제가 공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께 이 채널 끝에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다음 달에 교육할게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불로초 5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딱 교육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 저녁 때 교육이 있는 날인데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는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분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아까 공문 보면은요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만 해드렸지만은 그 위에 보면은 뭐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들 그 다음에 이제는 취약계층을 위한 뭐 지원 정책들도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해드릴게요. 원하시면은 특히 이제 시니어 분들을 위한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에 대한 부분도 요번에 새로 나왔는데 원하시면은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세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보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좀 시니어에 대한 정보도 올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여정 채널 통해서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시니어 분들만 그런 이제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원하시는 경우 제가 이제는 이렇게 예산안에 들어간 또 지원 정책. 왜냐면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이유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제 얼굴 비치고 그다음에 뉴스에도 프로그램에 나오고 대학에서 강의 학생들 가르치고 겸임교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여정 채널 아시니까 저를 아시니까 이제 정보도 이제 제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이제 신뢰감이 가는 건데 이제는 뭐 다른 채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채널도 많은데 이제는 단점이 이제는 좀 믿어도 되나 이런 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왜냐면 이 채널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끝날 때쯤에 짤막하게 우리 시니어라든지 취약계층,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정보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 여정 가족님들 항상 힘내시고요. 오늘 예산안 나온 부분들 정리 잘 하시고 매일매일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같이 우리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여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제 비서예요. 그죠? 오늘 또 얼굴 좀 뽀샤시하지 않나요? 보니까 기름기가 장난 아니네. 오늘 아침에 이제 YTN 뉴스, 그 다음에 연합뉴스 TV 보도 채널 뉴스 프로그램 이제 출연하다가 화장이 좀 돼 있어서 원래 제가 이렇게 뭐 피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피부 좋다고 하셔갖고 이거 화장빨이에요, 화장빨. 그래서 여러분 그 화장빨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항상 힘내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늘 든든한 경제 비서가 되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서 한번 외쳐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